남의 네이버 파워블로거들, 인플루언서들 다 들어가서 검색을 다 했었어야 돼요. 어떤 블로거들 어떤 제목이 낚이지? 근데 지금은 AI가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분. 자, 1분 만에 천자가 글자를 써줍니다. 블로그를 검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을 쓸 때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이제 팁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11년차 세계 국내 여행 상위 1%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윤정 강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가 아직까지 1등이에요. 65%. 이 블로그는요, 유저의 검색어에 따른 지속 반복적 노출이 돼요. 뭐냐면 상단에 노출이 하나 딱 글이 박혀 있잖아요. 그 글이 지수가 높으면 절대 안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마다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과 싫어하는 글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저장, 공유, 추천하고 싶은 문서. 자, 공유, 저장, 추천은 어떨 때 많이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친구들 방에, 카톡방에다가 야, 오늘 연말인데 우리 뭐 동명동 와인바에서 우리 모임 한번 할까? 근데 갑자기 블로그 글이 하나 링크가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이냐면 A라는 글은요, 저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렸고 누구 친구는 좀 늦게 나왔고 되게 재미있었다. 모임은 딱 사진 몇 장 찍고 끝나는 글이에요. 근데 B 글은요, ACC라는 주차장이 있고 ACC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2시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보로 100m 정도 걸어가면 A라는 와인바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가시면 원형 테이블이 있네요. 4인용, 6인용, 7인용, 10인용. 근데 룸이 있어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메뉴판 가격은 10,000원부터 100,000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포토존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 어떤 글을 공유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 글이겠죠. 그래서 글을 하나 쓰시더라도 정말 정확히 쓰셔야 돼요. 생각보다 블로그를 검색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날씨가 어쩌고 저쩌고. 날씨도 궁금해할 수 있어요. 특히 스키장이나 뭐 이런 업종들은. 근데 생각보다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청결함, 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몇 인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영업시간, 그리고 메뉴판의 가격, 내가 접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집인지, 특히 숙소 같은 경우는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는 집인데 수영장에서 구명조끼를 빌려주는지,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공유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독자 중심의 문서를 써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수영복 하면은 맨날 예쁘다고만 해요. 우리 원단 되게 좋고요. 몇 번 많이 빨아도 많이 입어도 늘어나지 않아요. 보통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는 사이즈예요. 브랜드마다 수영복 사이즈, 속옷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면 사이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스펙은요, 키가 160 몇이고요. 몸무게가 50 몇 킬로인데요. 저는 M 사이즈를 입습니다. M 사이즈를 입었을 때는요,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그래도 몇 번 입으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오늘 포스팅 할 때요, 요즘은 글자를 그래도 2,000자 정도는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체류 시간이에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끝까지 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용이 많아야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한 40장 이상 넣고 있고요. 움짤도 안 봐도 그만이긴 해요. 근데 저는 글을 쓸 때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이제 팁이 뭐냐면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폰트로 쓰게 되면 사람들 안 봐요. 어떤 글을 많이 보냐면요, 빨간색 글만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도 그냥 쑥 내리고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뉴판이라든지 영업시간이라든지 꼭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곳에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뭔가 색깔을 포인트 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 검색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글씨도 너무 작은 글씨보다는 조금 큰 글씨로 폰트를 주는 게 낫고, 장소, 지도 태그 무조건 하셔야 되고, 본문 내 태그 적용 중요도 전혀 없습니다. 태그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거의 태그 안 해요. 제 거 글 보시면 태그를 50개, 100개씩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다 안 떠요. 우선은 그 키워드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블랙키위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월간 검색량 조회 또는 이제 예상 검색량, 월간 발행량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네이버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몇 명이 싸우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매번 맛집만 맨날 올립니다. 순댓국 맛집, 감자탕 맛집. 맞아, 맛집 올리면 뜰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인제 시작한 블로거라면 맛집 키워드를 절대 잡지 못해요. 왜냐면 새싹이거든요. 처음에는 적급 키워드를 잡으면 좋은데, 적급 키워드는 뭐냐면 한 달 검색량이 1,000명 미만, 2,000명 미만 정도가 적급 키워드라고 해요. 먼저 그런 키워드들부터 무슨 동,
무슨 동 감자탕 맛집 뭐 이것도 세긴 하죠. 근데 대신에 어떤 강남 뭐 어디 맛집 뭐 이런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저는 이제 쓸 때 항상 제목 앞에다 배치를 시켜요. 여성 수영복, 르망고 수영복 신상 디자인 착용 후기. 자,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여성 수영복 해서 제 거 글을 보게 됐어요. 근데 검색을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어요. 여성 수영복 신상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 거 글로 또 들어오는 거죠. 여성 수영복 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제 거 글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네이버가 바뀌었더라고요. 역으로도 검색이 돼요. 수영복 신상 여성 수영복이라고 검색을 해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저는 글을 쓰기 전에 키워드 한 3개, 4개를 제목에 배치를 해줘요. 동탄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제목이 뭔가 어색한데? 동탄 맛집? 한정식이 유명한 고미회관 다녀왔어요. 한 번씩 블로그 제목 보시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 안 맞아도 돼요. 문구 안 맞아도 되니까 키워드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자, 인테리어 소품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인테리어 소품 상단에 노출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돈을 얼마 쓸 건데? 라고 물어봤어요. 인테리어 소품은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은 카테고리예요. 오히려 그러면 지역 키워드를 잡아라. 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동탄 크리스마스 소품 트리 만드는 방법. 제목을 이렇게 해서 본문에다가 5번씩 반복해주는 거죠. 동탄 포스터 인테리어 효과 좋은데요. 네, 계절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방법. 자, 블로그는 제가 6개월 뒤부터는요, 통계를 확인을 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얘가 유입이 됐는지. 생각보다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너무 힘드시죠?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글들이. 자, 통계를 보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 블로그에 재방문자 수가 2,863명이고요. 재방문율이 41%예요. 혹시 여러분들 블로그 글 봤어요. 근데 그 블로그에 다시 들어가서 보신 적 있나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데 왜 달곰이란 블로거는 재방문율이 41%나 될까요? 자, 글을 하나 써도 대충 쓰지 않는 거죠. 뭐냐면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야, 그 달곰이란 애 볼 어디 다이빙하고 왔다던데? 그럼 이제 블로그로 유입을 하죠. 근데 다이빙은 했지만 근처에 맛집은 어딨지? 그럼 또 네이버에 가서 필리핀 맛집이라고 치는 게 아니라 다른 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얘는 한식당 간 것 같아. 어디 갔지? 그 다음에 호텔은 어디 갔지? 자, 그러면서 제 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자, 평균 사용 시간이 나와요.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면 내 블로그에 1인 1명씩 들어왔을 때 평균 얼마나 머물다 가는지. 여기 시간 보시면 3분 11초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글 하나 보실 때 3분 이상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3분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제 블로그에는 3분씩 머물다 갈까요? 가져갈 게 많거든요. 보일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수들 되게 평균 사용 시간 되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조회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회수는 알아서 이렇게 뭐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AI인데요. AI 혹시 교육 들어보시거나 이제 직접 또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글 좀 쉽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챗GPT나 리튼이라는 이제 앱의 그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뭐 달나라는 수영복 업장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달나 수영복 블로그 상위 노출에 필요한 핵심 SEO 표 형식으로 제공해줘. 자, 이대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예전에는 남의 네이버, 이렇게 AI가 없을 때는 다른 네이버 파워블로거들, 인플루언서들 다 들어가서 검색을 다 했었어야 돼요. 어떤 블로거들, 어떤 제목이 낚이지? 근데 지금은 AI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10가지를 추천을 해주게 돼요. 가장 내 업종에 맞는 AI 검색 엔진 그 카테고리를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강남에서 순댓국밥집을 하고 있어. 순댓국밥집 이름은 뭐 XXX야. CTR 클릭률이 높은 제목도 함께 추천해줘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는 이 제목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제 검색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검색하는 게 한 2번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2번이 마음에 들어. 2번 제목을 선택하고 블로그 글을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해줘.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분. 자, 1분 만에 1000자가 글자를 써줍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쓰시면 또 이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내 거 글처럼 작가처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도 뭔가 내 머리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글자 1000자만 더 쓰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2000자 써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블로그 글을 빨리 쓰실 수 있다.